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증시 포인트 짚을 때 매니저분께서 시장 상승이 좀 제한된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오늘 좀 약간 급락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네. 포인트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괜히 제가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일단 아무리 하락이라도 포인트를 좀 잘 짚어주셨다는 부분이고 네. 지금도 또 포인트를 짚으면서 어려운 시장을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되게 수급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현 선물에서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이 사실 거의 뭐 1년에 몇 차례 안 됐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근데 어제 들어오길래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계속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질 거다. 근데 상단은 좀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뭐 미중 관련된 부분들 뭐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제스처가 보이지만 또 한편은 뒤에서는 또 다른 또 이런 뭔가를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 마켓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아마 내일 정도겠죠. FMC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 테이퍼링 관련된 구체적인 또 시행 계획이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어느 정도 유동성 관련된 축소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FMC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특히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좀 짙어졌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철강을 좀 얘기하면서 네. 뭐 겉으로는 합의를 봤다라는 부분들이 호재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뜯다 보니까 오히려 악재였다라는 네. 얘기도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뉴스를 보면은 이제 만만치 않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 하락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 주셨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FOMC를 앞둔 경계감 더불어서 중미 갈등 내지는 중국의 고립화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호재이면 좋겠지만 올해 내내 저희들이 뭐 중국 내부에서의 규제 네. 아니면 중국 외부에서의 갈등이나 규제 이렇게 좀 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슈는 올해 내내 조금 악재로서 작용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사실 중국이 개장하면서부터 많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뉴스를 조금은 심도 있게 다뤄보고 대려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까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갈등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인데 이제 기후 협약, 변화 협약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실수다라는 코멘트, 뭐 최근에 뭐 더러운 철강상 어제 있었죠. 또 있었고 굉장히 그 단어 자체들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단어들을 많이 썼다는 거에 시장에서 좀 화들짝 놀랐는데 이게 완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심화로 이게 좀 증폭이 되는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그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G20 정상회의 들어가기 전에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여는 못하더라도 화상 관련된 부분에서 참여하겠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당시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네. 9월 달로 제가 9월 중순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차 하락이 나올 때였죠. 근데 실제로 화상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 아직 그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미중 갈등,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월가 투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전반적인 이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위기를 볼 수 있다.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체감을 좀 분위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미중 갈등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얘기 나왔다가 나쁜 얘기 나왔다가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쨌든 뭐 누가 여기서 갑인지 을인지 아니면 동등한 관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의견 차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중간에 이제 좋은 얘기 나올 때는
뭔가 유리한 협상의 고지에 밟았을 때 또는 뭔가 나쁜 얘기가 나올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협상이 아닐 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약간 조금 티키타카하는 듯한 모습들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런 모션 제스처들이 계속해서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계속 펼쳐질 건데 중요한 거는 3년 전 이제 2017년도 우리나라 장세가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밀렸을 때 당시에 이 트리거였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관련된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이 더 그때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특히 이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서 사실 투자자들이 미중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 보면은 알 것 같다 이런 소식으로 대변인보다 먼저 거기에다가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서로 조금 이제 뒤에 뭔가를 이제 숨기는 상황에서 갈등을 계속해서 심화하는 분위기에서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무역 지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나라가 박스권을 당분간 예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게 이제 공화당 일대와 민주당, 그 미국의 네. 대통령 집권당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오히려 민주당 일대가 은근히 시장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대에 오바마 대통령일 때, 네. 그리고 1990년대에 클린턴 대통령일 때, 장기적인 박스권을 그렸던 게 사실은 민주당 대통령일 때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강세장을 보였었던 거는 2016, 17년이 사실 트럼프 때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이 이제 아들 부시 때, 네. 그리고 80년대가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일 때가 공화당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를 하신 것도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게 트럼프만 상대하면 됐었는데 바이든의 미국은 이제 이란도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증산을 못하는 어려운 셈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중국도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만 상대하면 되는데 오늘 조금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유럽이 미국에 손을 댔다. 물론 이제 친하건 맞지만 중국과 유럽의 물동량이 상당한 차지를 하는데 이 유럽의 의회 의원들이 네. 대만을 방문한 사상 처음으로 맞습니다. 오늘 뉴스 떴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는 핵심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이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시하는데 그거를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쉽게 뭐라 그럴까요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탄력을 중기 이상으로는 조금은 낮춰놓을 만한 이슈다라는 생각은 좀 저도 들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탄력을 둔화시키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의 좀 찾아볼 만한 아이디어까지는 한번 우리가 나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할 말이 있으신가요? 예, 혹시 지금 미국에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때문에 이런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 건가요?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네. 외부적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대통령 될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 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이라도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항상 모든 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G20라는 G20이라는 공동체로 협력을 가져가는 국면이 있는 것처럼 좀 좋아지면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리고 조금은 외부에서의 어떤 그 갈등을 내부의 좀 협력으로 가져가려는 정치적인 수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몰랐는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그 이제 아이디어로 넘어가다 보면 그 투자 시스펙에서 한번 다룬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히토류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원자재 중에 하나고 히토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첨단 제품들은 다 히토류가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거를 콱 쥐고 있으면 뭐 전 세계가 못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거 갖고 전략 무기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이런 히토류의 가격의 어떤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미중 갈등마다 항상 수혜받던 히토류 관련주가 그 맞아요. 테마가 사실은 이제 네. 그 3년 전부터 편입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는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화면을 한번 보면서 히토류 가격, 워낙 또 히토류라는 게 수많은 물질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최근에 요 라인 보시면 최근 상승 속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이때가 이제 최근 이제 한 4년 정도 치에서의 2022년 4월 2일이죠. 이때가 고점이고 아직 고점까지는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특히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이 고점은 이전에 전고점은 갱신하지 못했지만 거의 3분의 2 정도까지는 지금 리바운딩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네. 기후 변화. 기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후가. 사실 제가 작년에 기후 얘기를 드렸을 때 몸 생뚱맞은 소리냐고 수지마상가에서 좀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큰 그림상으로는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후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기후로 인해서 화석의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히토류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중국에서 먼저 강하게 치고 올라온 원자재 가격이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때, 물건들을 만들 때 석탄 공정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의 전반적인 원자재인데 이 모든 게 지금 기후 변화와 그리고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 상승에 따른 기인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올라가는 섹터가 없을 정도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연계되면서 계속 이렇게 퍼지면서 파생되는 부분인데 그 파생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 쪽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1차적인 원자재 쪽으로 차라리 다시 한번 또 순환 장세가 더는 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초겨울이죠.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은 뭐 국내도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주말에 비 오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식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적도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적도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0.2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0.19였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좀 더 하강했는데 뭐 그거 조금 떨어진 거 가는 게 뭘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류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반구 지역의 온도가 급격하게 하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분위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1분기까지 3월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끝자락에 있는 원자재 관련주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정석적인 1차적으로 파생을 하기 전에 이 본의 가치를 볼 수 있는 화석의 1차 에너지 쪽으로 저는 차라리 그쪽으로 포트를 꾸리는 게 오히려 더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기후 변화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추운 걸 너무 싫어하는데 더 추워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라니냐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라니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비료 관련된 아이디어.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소수도 사실은 그 암모니아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맞습니다.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사이사이에 그 치어리더 분이신 이제 박기량 치어리더가 광고하는 그 요소수 있거든요. 네, 뭐 아실 겁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쳐다보긴 했는데 그 기업을 최근에 비료와 관련된 요소수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샘솟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그리고 물론 끝자락에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비료주가 최근에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그렇죠. 점심에 밥을 먹는데 불가피하게 원재료 가격이 인상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비료도 나왔지만 매니저분께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료 부족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요소수까지 지금 파생돼서 맞아요. 나오는데 네.
그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전에 봤을 때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는 요소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가가 안 맞는다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66% 정도를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코트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도 지금 인터뷰가 나왔었죠. 지금 중국에서 요소수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급증해서 중국 내에 있는 요소수를 수출하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있는 물건 못 가져가겠다 막는 거죠. 자국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소수가 전반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비료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좀 최근에 주유소도 아시겠지만은 디젤 엔진에 쓰일 수 있는 디젤이겠죠. 그렇죠. 그쪽에 특히 이제 트럭. 이때 이건데 사실 일반적인 승용차 대비해서 트럭은 이 요소수에 대한 이 교체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사실 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물론 이제 자동차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트럭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디젤 엔진이 쓰이는 이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타격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쨌든 모든 거. 그러니까 요소든지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암모니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의 기초적인 물질이 되는 게 바로 질소거든요. 질소. 네. 질소인데 질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석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만듭니다. 질소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든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석탄과 천연가스 뭐 푸틴 대통령 천연가스 가격 개입하면서 원활하게 공급하겠다 여러 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런 부분들의 추세 상승을 돌리기는 좀 그러니까 추세를 뭔가 꺾이게 하기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주셨지만은 비료화학 쪽에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말씀드리면서 네.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농약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국은 1차예요. 결국은 이것도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에 대한 변동의 사항에 따라서 이 모든 게 파생돼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농작물 감소까지 이어지니까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계속해서 순환매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KG 케미칼이라든지 뭐 슈캠스, 롯데정밀화학, 뭐 남해화학까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좀 시장이 너무 약해서 대부분 상승 나왔다가 좀 툭 밀리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텀을 두고 하면은 좋다. 하지만은 요거를 이제는 조금은 물론 이제 순환매겠지만은 요거를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은 좀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일주일 정도만 생각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왜? 시장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재료면은 최소한 뭐래도 뭐 KG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시총이 그나마 슈캠스나 이런 종목보다 가벼운 종목들은 그래도 한 20% 정도 급등 나와야 되는데 윗꼬리라고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다.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요소수 비료도 있고 네. 더불어서 이제 히토류 같은 것들도 뭐 또 중국의 어떤 억제, 뭐 네. 수출 제한 이런 것도 맞아요.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중국의 또 정책 전환, 중국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뭐 탄소 중립, 넷제로 뭐 빨라지는 뭐 친환경으로의 전환 이게 그 기존의 그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원이었던 뭐 원유라든지 네. 석탄까지 끌어올리는 이슈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정책적으로 방향이 나가는 쪽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적으로 탄소 중립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뭐 에그플레이션, 엉뚱하게 석탄이 올라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으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너무 이제 그 대중들에게 너무 알려진 이제 재료라고 좀 재료니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인 재료, 그러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한쪽만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이 기본적인 에너지, 화석 에너지와 이 탄소 중립이 이제 서로 이제 상반된 관계거든요. 이 상반된 관계인데 이런 부분들을 뭔가 우리가
포트에서 뭔가 꾸리기 위해서는 그냥 둘 다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아마 이에 대한 요소들로 전반적인 뭐 기후 변화든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쪽 섹터가 갔다가 또 이쪽 섹터가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도 나오고 있겠지만은 가격 관련된 부분들, 국경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네. 혹시나 그쪽이 좀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거죠. 탄소 배출권의 거래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 그게 아닌 거죠. 원래 사업이.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도 충분히 저는 한 6, 7개는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중소형주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탄소 중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중 5% 정도는 포트에서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내년 1분기 때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좀 궁금한 것은 네. 미국하고 중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피해를 보기도 하는 것 같잖아요. 네. 많이 보죠. 네, 이럴 때 솔직히 우리가 또 어떻게 올릴지 의외의 섹터, 뭐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좀 궁금해요. 두 분한테 다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좀 이게 골라내기가 어려운 장일 그쵸. 수밖에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아까 3, 4년 전의 경험을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뭐 비슷하게 뭐 반도체가 좀 하락하거나 내지는 네. 또 이익이 기대치가 또 높았다가 좀 떨어지고 더불어서 중미 갈등까지 이렇게 왔을 때 예. 그때의 괜찮았던 종목과 업종을 보면 사실 크진 않았어요. 뭐 흔히 얘기하는 배당주들이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워낙 피해를 봤다가 이게 되려 혜택이, 그러니까 수혜까지 얻을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수혜를 보지 못했는데 경기가 정상화되더라도 내지는 뭐 중미 갈등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들이 있지 않겠냐. 뭐 필수소비재나 배당도 그렇지만 해운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 같아요. BDI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BDI가 빠지면 해운주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구조조정, 해운주의 구조조정이 워낙 많이 진행이 돼서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물동량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반대편에 올라오는 그게 이제 공급망이 조금은 훼손된 게 복구가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그로스가 올라오는 부분들 가격이 하락하는 걸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든 공급망을 훼손을 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에서 또 해운주에 대한 아이디어도 의외로 중미 갈등이지만 괜찮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갑자기 든 생각도 있고요. BDI 떨어져서 해운주 말씀해 주셨고 해운주 묻고 신광선 매니저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무역 수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데이터라는 좀 볼게요. 잠깐 제 화면 볼 텐데 네. 한 20년 정도, 한 25년 정도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맞습니다. 17년도. 2017년, 이때죠. 18년. 사실 네. 무역 수지가 가장 높았을 때니까. 맞아요. 기준이 0이니까 0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좀 힘들다. 뭐 양극화 형성도 ঝ어지고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0으로 떨어질 때가 보시면 이제 요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죠. 그리고 요때는 요때 같은 경우 2012년도, 13년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고공행진했었던 당시. 그리고 요때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이제 요때 이제 뭔가 이제 헬리콥터 머니가 출현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가 돌아갔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고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요인들 왜 자꾸 상단이 막혀 있냐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무역 수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요. 과거보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상단이 막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역 수지가 당연히 좋아지면 저는 코스피 3,500, 3,600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무역 수지 통계 월별 가장 중요하죠. 수입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출량이 많아야 되겠죠. 수출 금액이.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제가 그냥 유망 섹터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저는 4가지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제가 요청했는데 예. 섬유, 금속, 화학 그리고 음식료입니다. 예, 음식료까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전력 공급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원전 비중이 2.9%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수력, 태양광 뭐 등등으로 포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과거에 원전 비중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높였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노리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중국이 물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판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이 위에 언급했던 업종들의 판가가 인상이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보다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는 시점이 과연 이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오면서 코스피의 이런 뭔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단 2분 만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준비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1시간 정도 다뤄서 말씀드릴 거고요. 데이터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 통해서. 그래서 3시 40분에 바로 진행하니까요. 무료 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3시 40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네. 신광선 매니저 분께서 자세하게 또 투자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